스프링부트 테스트 실습 목 MVC 테스트 이론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원래 예정이 없던 내용이긴 했는데 이 컨트롤러 레이어에 대한 스프링부트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차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테스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곱하기 목 MVC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합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통합 테스트를 위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총 5가지를 우리가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공부를 해야겠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이제 이 이론편 다음에 원래는 풀 코딩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일단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스프링부트 테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주로 이제 컨트롤러 영역에 대한 테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을 모두 써야 되는 건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총 5가지 중에서 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미리 정해놓고 풀코딩을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DDD의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의하면은 컨트롤러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스프링의 그 어노테이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풀코딩을 한번 해볼 게 컨트롤러 부분인데 이 컨트롤러 부분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케이스를 4가지에 플러스 한 가지 더니까 기본적으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컨트롤러 레이어를 테스트하는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트롤러를 테스트하는 방법 2가지 중에 첫 번째, 스프링부트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 목 MVC가 자동적으로 바로 주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스프링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컨트롤러 영역 레이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 MVC를 스프링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에서 사용을 하려면 오토 컨피규어 목 MVC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붙여주셔야 목 MVC를 오토 와이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주입이 된 모든 빈을 따로 설정 없이 주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죠. 목 MVC는 안 되죠. 이러한 이유로 전체 컨테스트를 로드하는데 좀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컨트롤러, 그쵸?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있는 모든 빈을 다 로드를 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외에도 사용되지 않는, 테스트 코드에 사용이 되지 않는 빈들을 다 로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전체 컨테스트를 로드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링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인 코드 예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스프링부트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웹 환경에서 구동되는 것처럼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웹 인바이런먼트를 붙여주셔서 랜덤 포트라는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코딩하느라고 띄워놓은 8080하고 포트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런 포트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주게 되고요. 목 MVC 테스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통합 테스트를 위해서 컨트롤러 영역 외에도 컨트롤러 영역을 더 들어간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레이어까지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기 예제에서는 mock MVC가 아니라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이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입을 받아서 얘를 가지고 가상의 브라우저처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 곱하기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외에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하나 더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 테스트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게 되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 말고 컨트롤러만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어노테이션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웹 MVC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mock MVC는 오토와이어드 없이 바로 주입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컨트롤러에서 호출하게 되는 서비스 레이어가 보통 서비스 레이어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 레이어들은 mock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관련 빈만 주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빈, 그러니까 서비스 서비스 리파지토리 혹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 붙은 모든 어노테이션을 빈을 다 로드를 하지만 웹 MVC 테스트는 컨트롤러 관련 빈만 주입이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 관련 빈이 뭐가 있냐? 시큐리티, 필터, 인터셉터, 그 다음에 리퀘스트랑 리스판스 응답 받을 때 사용이 되는 핸들링,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컨트롤러. 이렇게는 자동적으로 빈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외에 컴포넌트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리파지토리는 주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주입을 해줄 수 있고, 요 목빈, 여기 목빈으로 적어놨는데, 제가 목빈을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니까 모키토 빈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임포트, 요 웹 뒷장에서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웹 MVC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일 때 이 서비스 레이어에 대해서 목빈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 어노테이션을 웹 MVC 테스트 위에 붙여서 서비스 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테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테스트를 돌릴 때 빠르긴 한데 이제 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테스트 방법은 컨트롤러 테스트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웹 MVC 테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풀코딩을 진행을 할 때 웹 MVC 테스트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예제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포트를 이용해서 서비스 레이어를 오토와이어드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임포트를 해주고 그 임포트를 해준 것을 모키토 빈, 아까 목빈이라고 했는데 이 목빈은 디프리케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모키토 빈을 붙여주셔서 서비스 레이어를 목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목 처리에 대해서 스톱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밑에 제가 오토와이어드를 하나 더 붙여놓긴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가 JSON REST API로 통신을 할 때 우리가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요. 그때 필요한 uti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매퍼 요거는 임포트를 따로 안 해줘도 오토와이어드만으로도 우리가 빈을 주입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mock MVC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테스트 라이브러리 시리즈 시간에서 햄크레스트하고 어서트제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햄크레스트는 매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서트제이는 플루언트 API를 이용해서 IDE의 도움을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mock MV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목 mvc.perform이라는 거, 예, 요 perform 안쪽에다가 햄크레스터의 매처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포스트 적어주고 컨텐트 타입, 컨텐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처 방식으로 적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터미널에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라는 매처 방식이죠. 예, 매처라기보다 그러니까 응답 결과에 대해서 프린트하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그 결과 엔드 이스펙트 한 다음에 스테이터스라는 매처가 오케이여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목 MVC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햄크레스트 매처 방식을 테스트 코드로 작성을 해서 연습을 했을 때 이 매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포스트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암기한 거를 스테이틱 임포트 해야 되고요. 뭐 머리 많이 아프죠. 예, 그런데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목 MVC 테스터라는 버스트J 방식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 MVC 테스터 점하고 퍼폼 안쪽에 매처가 아니고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포스트면은 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URI URI 그러니까 요게 요런 거를 이제 플루언트 앰플 API라고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 패턴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빌드업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이닝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목 MVC 테스터를 이용을 해서 플루언트하게 우리가 코딩을 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어서트 J를 이용하듯이 자 이제 검증할 거야 하는 부분은 어서트 that, 여기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어서트 that 이후에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목 MVC 예제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목 MVC 테스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풀코딩 시간에 목 MVC 테스터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정에 없던 영상을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요 내용 가지고, 그래서 웹 MVC 테스트, 그 다음에 뭐 골뱅이 임포트, 그 다음에 목 MVC가 아니라 목 MVC 테스터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 레이어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은 슬라이스 테스트, 내가 원하는 영역만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풀코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